흘리기도 한 말입니다. 물론 마키아벨리가 이 제사의 보좌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왜? 신출기몰하고요. 예측을 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신출기몰하게 행동하는 걸 용감, 과단성 있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대단한 사람을 인정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도 별 볼 일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사의 보좌를 군주론의 모델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탁월했느냐 이 사람이 타인의 힘이나 호의로 권력을 잡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나겠다는 것이에요. 이분의 철학은 이 세살의 보르자의 기본적인 정치 철학은 내 힘으로 일어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남의 자비나 호의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키아벨리가 프랑스에서 협상을 마치고 내려오니까 피렌체 정부에서요 바로 우르비노를 보냅니다. 우르비노. 여기가 우르비노인데요. 여기에 지금 세살의 보르자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가서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어요. 관복으로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바로 지하 동굴에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가둬놓고요 협박을 합니다. 죽여버리겠다고. 일단 겁주는 거죠. 협상을 할 때 우리 일단 겁주잖아요. 근데 마키아벨리가 그 의중을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겁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간 끌기를 합니다. 시간 끌기를 하면서 막 피렌체에게 만약에 너희들 빨리 보상금을 내거나 아니면 우리 군대에 협조하지 않으면은 피렌체를 숫대밭을 만들겠다 급주니까 마키아벨리는 시간 끌기를 하죠. 나는 그런 권리가 없다. 내가 가서 보고할 테니까 나를 풀어줄라. 그래서 탈출해 나오면서 편지를 쓰는데요. 제살의 보르자 이 젊은이가 보통 인간이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서를 써요. 다시 돌아왔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가면은 이몰라라는 곳에서 만나러 가니까 제살의 보르자 또 만나요. 근데 이번에 제살의 보르자가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뇌물을 주려고 합니다. 매수하려고 하는 거죠. 이중 스파이가 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키아벨리가 거절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다. 그 대신 나는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둘이서 같이 다니면서요 관찰하게 됩니다. 그 관찰의 결과가 군주론에 많이 반영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도 별 볼 일 없었다는 겁니다. 왜? 1503년에 흑사병이 로마를 강타했어요. 그때 자기 아버지가 저 먼저 죽어요. 교황이었죠. 그리고 자기도 흑사병이 걸립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성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당시 여기가 교황청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황청 나중에 생긴 거죠. 들어가서 뭘 확보합니까? 이 금고 속에 있던 금은 보화로 확보하게 되죠. 돈과 금은 확보를 했는데 정신은 확보하지 못했어요. 왜 확보하지 못했느냐? 아까 마키아벨리가 제살의 보르자가 왜 위대하다고 그랬죠?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했죠. 그런데 제살의 보르자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남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의지하게 될까요? 바로 다음 교황이 되실 이분에게, 율리우스 2세입니다. 율리우스 2세의 계략에 넘어가게 됩니다. 천하의 제살의 보르자도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늑대를 피하자 호랑이를 만났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유혹하느냐? 이렇게 유혹합니다. 자, 제살의 보르자, 너도 지금 병들었으니까 내한테 당신 주위에 있던 주기경들의 표를 몰아주면 내가 교황이 되도록 내가 당신한테 이탈리아의 중부지방 로마냐를 주겠다 약속합니다. 유혹한 거죠. 제살의 보르자가 그걸 믿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믿었어요. 줘서 내가 당신을 지지해 주겠어. 그래서 주위의 주경들을 몰표로 몰아줬어요. 교황이 되었어요.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바로 체포해버립니다. 감옥에 가두어버려요. 그래서 감옥에서 탈출했다가 스페인에 도망갔다가 나중에 스페인에서 죽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1512년에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자기 표현이었어요. 드디어 축출됐던 메디치 가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전 정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임시키죠. 우리도 그런 거 많이 보죠. 새로운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계신 분들 다 나가야 돼요.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메디치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그런 모함에 걸려들었어요. 감옥에 잡혀가지고요 22일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방된 다음에 15년간 완전히 실업자로 살게 됩니다. 바로 이곳이 그가 고문당했던 곳입니다. 바르젤로라는 곳인데요. 어떤 고문을 당했느냐? 바로 이런 고문을 당했습니다. 스트라포라는 고문인데요. 이게 어떤 고문이냐면은 뒤로 묶습니다. 이게 묶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한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탈골되겠죠. 이게 그죠? 그러면은 줄을 놓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5m 상공에서 저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쳐박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잘못하면 죽어요. 그 고문을 5번 당했습니다. 스트라포를 5번 당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마키아벨리가 땅바닥에 다 그냥 피투성이 됐겠죠. 근데 일어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충성은 나의 가난이 증명하고도 남음이다. 이야, 멋진 말이죠. 공직자가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딱 일어나니까 조국에 대한 충성은 나의 가난이 증명하고도 남음이다. 마키아벨리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누가 했느냐? 바로 이분이 하신 겁니다. 누구죠?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 아테네에 대한 충성은 나의 가난이 증명하고도 남음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키아벨리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고전을 인용하는 학자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고문하지만 나는 이 순간에도 소크라테스를 언급한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메디치 가문의 아들이 교황이 됨으로써 이 레오 10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다 사면해 줍니다. 마키아벨리도 이제 석방되어서 집으로 유폐당하게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km 남쪽에 있는 시골집에서 유폐를 당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군주론을 쓰게 되는데요. 제가 그곳에 갔다가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왜?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마키아벨리 집 앞입니다. 저 멀리 뭐가 보입니까 이게?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의 도움이죠. 마키아벨리가 저곳에서 15년 동안 실업자로 살면서 저 둥근 도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저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저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는요. 참새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왜 참새를 잡으러 다녔느냐?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었어요.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 인간아 가서 밥값 좀 해라. 뭐 할 게 있어야지. 뭐 기술이 있어. 뭐 상공인을 해봤어. 정치하는 것밖에 없는데 정치에서 쫓겨났으니 뭘 해야 됩니까?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참새를 잡으러 다녔어요. 참새 하루 2마리 잡으면 기분 좋은 날이었어요. 마누라한테 갖다 주고 자 밥값 했다. 그때 쓴 글입니다. 만약 내가 웃거나 노래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네. 만약 내가 그것마저 할 수 없다면 나의 쓰라린 눈물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이지. 그리고